안녕하십니까. KCATV 위클리 뉴스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호주의 주택 시세가 18년 만에 최고 기록인 2.3%의 급증률을 보인 가운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광산업이 주가 되었던 호주의 경제 성장이 주택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 허가율과 신규 주택 분양수가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I think it's just the scarcity of supply and lots of demand given that interest rates are so low at the moment. RP 데이터에 따르면 0.6%의 하락률을 보인 퍼스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 도시 집값이 금년 1분기 기간 동안 평균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중 멜번에서 5.4%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시드니는 가장 비싼 도시로 중간주택 가격이 63만 불, 한화 약 6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 동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에서 20%의 폭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지 않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I'd say if we had another, say, 20% growth without much change in wages or economic activity, then I'd say we're into bubble territory.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지속적인 주택 수요가 신규 주택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가격이 결국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고등법원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NSW주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별을 불특정 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시드니 시민 노리 씨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자로 태어나 198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되었지만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Maybe people will understand there's more options than the binary, and even if an individual might be male or female, not all their friends might be. 이에 2010년 NSW 호적 등록국에 이름 변경과 함께 불특정성으로 성별을 등록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지만 차후 당국이 승인을 철회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성소수자인 노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판결이 타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I'm overjoyed that it's happened, and it's happened so swiftly and decisively. What we're seeing is a bit of a quiet revolution in our bureaucracy that's now been matched by a decision from the highest court in our land. Symbolically, there's a very important shift towards recognising them as equal before the law, and this can actually pave the way to reducing the stigma,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호주 내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유회사인 BP 오스트레일리아는 브리즈번에 위치한 정제 공장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e are very committed to supporting our employees throughout this transition, treating them fairly and with respect. BP사가 정제 공장을 정유 수입 시설로 변환하게 되면서 최소 380명 이상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Obviously, we'd encourage BP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o work cooperatively to ensure every assistance possible is given to those workers. 또 빅토리아주에 있는 담배 생산 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무라빈 공장 폐쇄 결정을 밝혔습니다. The plan is to transition our production to Korea by the end of this year. Today's decision hasn't been about cost at all. It is that the factory is underutilised. 이로 인해 18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NSW주 남쪽 타스라 비치에서 63세 여성이 상어에 물려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Shocked. I mean, we've never had an attack here before. 타스라 인명구조 클럽의 회원이기도 한 암스트롱 씨는 남편 및 6명의 동료와 함께 14년 동안 해오던 정기 수영 훈련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훈련 직후 동료들에 이어지는 상어 목격 증언으로 경찰이 헬리콥터, 보트, 제트스키 등을 이용 암스트롱 씨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시신의 일부와 고인의 유품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니 에봇 호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 후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중국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총리의 이번 방문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의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타결되었고 이번 방문에는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과는 연간 한화 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호주산 소고기 수출 계약이 정식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의 화제 동영상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빅토리아주 모웰 발전소 인근에서 전봇대가 넘어져 불이 나고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깁스랜드 지역 8만여 가구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정전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은 굉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플래시오버, 즉 섬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CATV 위클리 뉴스 업데이트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